이 영상은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줄거리를 요약한 영상입니다. 공항에서 발길을 돌린 성기훈과 새롭게 시작되는 오징어 게임의 충격적인 반전까지 포함해 결말까지의 내용을 모두 소개하는 영상이니 보시는 분들은 스포에 주의해주세요. 1회의 시작, 비행기에서 다시 내린 성기훈은 서울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성기훈은 화장실에서 자신의 귀 뒤에 칩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제거해버렸는데요. 절벽에서 총을 맞고 떨어졌던 황준호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깨어난 황준호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괜히 정신병자 취급만 당한 상황. 2년이 지난 시점, 준호는 교통경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기훈은 모텔을 하나 매입해서 거기 숨어 살고 있었는데요. 성기훈은 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사채업자를 고용, 지하철에 사람을 풀어 양봉남을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황준호는 2년 전 자신을 바다에서 건져줬던 박 선장의 배를 타고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는 섬을 수색하고 있었는데요. 성기훈과 황준호는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오징어 게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채업자가 지하철에서 딱지치기를 하는 양봉남을 발견했는데요. 서둘러 성기훈에게 연락을 하는 두 사람. 사채업자의 연락을 받고 성기훈은 양봉남을 발견했다던 지하철역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속을 하던 성기훈은 황준호의 동료 경찰에게 걸려 딱지를 끊게 됐는데요. 성기훈의 딱지를 보고 과거 오징어 게임에서 만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낸 황준호. 황준호도 성기훈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양봉남이 계속해서 이동하자 양봉남을 놓칠 것 같았던 사채업자와 그의 2인자 최우석은 양봉남을 습격하기로 했는데요. 양봉남은 상당히 강했고 도리어 양봉남에게 당해서 붙잡혀버린 두 사람. 양봉남은 두 사람을 묶어서 성기훈이 숨어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사채업자와 최우석을 묶어놓고 게임을 시키는 양봉남. 게임 종목은 가위바위보 하나빼기였습니다. 지는 사람이 총알이 한 발 들어있는 권총을 머리에 쏘는 러시안 룰렛 방식이었는데 양봉남은 이를 변형해서 총알을 5발 넣고 러시안 룰렛을 하겠다고 했어요. 긴장하는 바람에 주먹을 2개 내버린 최우석. 사채업자는 가위와 볼을 냈는데 친동생처럼 챙겼던 최우석을 죽게 할 수 없었던 사채업자가 하나를 빼지 않았고 최우석은 눈앞에서 사채업자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모텔로 돌아온 성기훈을 양봉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봉남은 저는 초대장을 배달하는 배달부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성기훈은 초대장을 보낸 사람을 소개해주세요 라고 했죠. 양봉남은 자기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양봉남은 과거의 오징어 게임의 일꾼으로 일하며 사람들을 태우는 역할을 하다가 총을 쏘는 병정으로 진급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총을 쏘려다 보니 대상이 자신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를 쏜 순간 이게 내 적성에 맞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양봉남은 러시안 룰렛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제안했는데요. 총알을 한 발 넣고 번갈아가며 쏘되 탄창을 돌리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모두 불발이었고 5번째 역시 불발이었지만 양봉남은 결국 마지막 차례에서 자기 머리에 총을 쏴버리며 1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성기훈은 양봉남의 주머니에서 다음 오징어 게임 참가자를 모집하는 장소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양봉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명함의 뒷면에는 10월 31일 자정 클럽 HDH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총소리가 들리자 황준호는 모텔로 급히 진입했습니다. 황준호는 다른 방에 갇혀있던 최우석을 찾아냈고 최우석은 황준호에게 성기훈과 양봉남이 있는 방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황준호는 성기훈을 체포하려다가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징어 게임을 찾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황준호는 프론트맨이 대장이라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그가 자기 형 황인호라는 사실은 숨겼는데요. 성기훈은 상금으로 사모은 무기들을 보여주며 황준호와 최우석에게 용병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강노을은 놀이동산에서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림을 그려주는 화가 박경석과 혈액암에 걸린 그의 딸 박나연을 알게 됐습니다. 강노을은 북에서 넘어온 사람이었는데요. 넘어오면서 돌잡이 아기를 놓고 오는 바람에 브로커를 통해 아기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브로커는 탈북한 여자가 남긴 1살짜리 아기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의뢰받기를 꺼려했고 강노을은 박나연을 보며 잃어버린 자기 아이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성기훈은 진행요원을 사로잡기 위해 황준호와 용병대원들을 소집했고 상황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어금니를 뽑아 그 안에 GPS 추적이 가능한 칩을 심었는데요.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라서 클럽 안은 상당히 혼잡했고 결국 진행요원을 사로잡는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홀로 진행요원을 뒤쫓던 성기훈은 리무진에 태워졌고 차에서 성기훈은 프론트맨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성기훈은 차 안에서 프론트맨과 통화를 하며 게임을 멈추라고 요구했는데요.
성기훈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포장하지만 결국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 고통을 즐기는 것뿐이야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프론트맨은 세상에는 끝없이 많은 쓰레기들이 쏟아지고 있어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게임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반박했는데요. 그 사이 용병들이 성기훈이 탄 리무진을 미행하다가 들통이 났고 저격을 당한 용병들의 차는 고장나 더 이상 추격이 불가능해졌어요. 황준호의 차도 진행요원들에게 당하면서 결국 추격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죠. 성기훈은 작전이 실패했음을 인지하고 프론트맨에게 다음 오징어 게임에 나를 참가시켜줘. 내가 참가하면 VIP들이 훨씬 재미있어 할 거야 라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게임에서 오일남이 내기에서 졌던 일을 언급하며 프론트맨을 도발했죠. 그 순간 차 안에 수면가스가 가득 차기 시작했고 성기훈은 점차 의식을 잃어갔어요. 차가 멈추고 운전석 문이 열렸을 때 조수석에 프론트맨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강노을에게도 진행요원이 찾아와 픽업 장소를 알려줬는데요. 차에 탄 강노을이 옷을 갈아입는데 강노을은 참가자가 아니라 병정 계급의 진행요원이라는 것이 드러나며 2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황준호와 최우석은 용병들과 함께 박 선장의 배를 타고 성기훈의 GPS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각 성기훈은 오징어 게임 숙소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도 성기훈의 번호는 456번이었어요. 진행요원이 이번 오징어 게임의 룰을 설명하는데 상금은 총 456억, 6일 동안 6개의 게임이 진행되는데 이번 참가자들에게는 각 게임마다 게임 중단 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만약 게임 중단을 원하는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그때까지 적립된 상금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게임이 종료되는데요. 하지만 게임이 속행될 경우 상금은 계속해서 쌓이고 최종 게임이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상금을 나눠 갖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때 몇몇 참가자들의 정체가 공개되는데요. 이명기는 코인 유튜브를 운영하며 코인 투자를 유도하다가 150여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잠적, 현재는 금융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본인 채무액은 18억이었는데요. 래퍼였던 타노스도 이명기의 코인 투자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십억 대의 채무를 가진 참가자들이 줄을 이었고 100번 참가자 임정대의 채무액은 무려 100억이었습니다. 임정대는 버럭 화를 내며 100억을 빚지는 것도 능력이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타노스는 이명기에게 게임이 끝나면 자기 피해 금액을 수금하겠다며 경고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아직 오징어 게임이 목숨을 건 위험한 게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박 선장과 황준호는 GPS가 잡히는 섬을 발견했습니다. 황준호와 최우석은 섬에 상륙해 수색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섬에는 낚시를 하고 있는 아저씨 한 명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던 그들은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죠. 사실 프론트맨은 이미 성기훈의 어금니에 심어둔 위치 추적기를 조사해 그것을 제거한 상태였어요. 그는 추적기를 미끼통에 넣어 낚시꾼에게 그냥 쓰라며 건네줬고 낚시꾼은 다른 섬으로 향하며 추적팀을 교묘히 따돌리도록 계획한 거였는데요. 성기훈은 자신의 어금니를 확인한 뒤 위치 추적기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곳에서 성기훈은 오랜 친구였던 박정배를 만나게 되었고 아직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박정배에게 내 뒤에 꼭 붙어있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 라고 말하며 경고했어요.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는데 장소는 넓은 운동장이었고 게임의 이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어요. 성기훈은 참가자들에게 움직이다 탈락하면 죽게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게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고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도주하려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탈락자들에게 총을 쏘는 진행요원들 중에 강노을도 있었습니다. 강노을은 진행요원 11번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강노을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주시하다가 박경석을 발견하고는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성기훈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썼지만 혼란을 막을 수는 없었고 결국 첫 번째 게임에서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암울했고 살아남은 참가자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 다음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1일차 밤, 첫 번째 게임이 끝난 뒤 결과는 처참했어요. 91명이 사망했고 365명이 생존했죠. 공포에 질린 참가자들은 진행요원들에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지만 진행요원들은 냉담하게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때 성기훈이 나서서 속행 중단 투표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투표가 시작되기 전 진행요원들은 상금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탈락자 91명에 해당하는 91억 원이 적립되었고 천장에 설치된 상금통에 돈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이를 본 참가자들의 표정은 금세 달라졌죠. 지금 게임을 중단하면 91억 원의 생존자 365명이 나누게 되어 한 사람당 약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에 실망한 몇몇 참가자들은 더 큰 상금을 위해 속행을 주장했어요. 투표가 진행되자 사람들은 속행과 중단으로 의견이 갈렸고 투표를 마친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가슴에 동그라미 속행 또는 X 중단 표시를 붙이게 되었어요. 타노스는 신난다며 속행을 선택하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속행을 선택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자 성기훈은 이러다 다 죽는다며 사람들을 만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의견은 쉽게 모이지 않았고 대립이 격렬해졌죠. 결국 성기훈은 자신이 3년 전에 이 게임에 참가했던 경험을 폭로했어요. 그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거야 라고 경고했지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의심과 갈등이 커졌어요. 임정대는 456억을 번 사람이 여기에 다시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성기훈의 말을 믿지 않았고 이를 이용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타노스도 나서서 당신이 게임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되겠네. 이미 우승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도 끝까지 가보자며 속행을 주장했어요. 그의 선동에 참가자들은 점차 동조하며 환호하기 시작했죠. 성기훈은 계속해서 게임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투표 결과는 단 한 표 차이로 게임 속행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투표가 동표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투표를 한 1번 참가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정체는 모두가 충격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바로 프론트맨 황인호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며 3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황인호가 성기훈에게 다가왔습니다. 황인호는 당신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에 투표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중단을 누르려 했지만 성기훈이 있어서 마음을 바꿨다는 것. 이후 진행에 투표했던 다른 참가자들 중에서도 성기훈이 과거 이 게임을 해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행을 선택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들은 성기훈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믿었던 거죠. 성기훈은 다음 게임에 대한 정보를 참가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2일차 게임은 달고나 게임이었고 삼각형이 가장 쉽고 우산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때 임정대가 끼어들며 모두가 살아남으면 상금이 늘어나지 않으니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했는데요. 하지만 성기훈은 단호하게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고 결국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흩어졌어요. 한편 장금자는 김준희를 살뜰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장금자는 김준희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던 것이었죠. 장금자는 박용식의 엄마였고 장금자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이유는 박용식의 도박비 때문이었습니다. 김준희는 이명기의 애인이었습니다. 이명기의 아이를 임신했던 김준희도 이명기 코인 투자의 피해자였던 것인데요. 김준희는 그 빚을 갚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위해 거의 만삭인 몸으로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강대호는 성기훈에게 찾아와 팀에 끼워달라고 했습니다. 강대호는 해병대 출신이라며 남자다움을 강조했는데 허세가 있어 보였어요. 성기훈의 친구 박정배도 해병대 출신이었고 박정배는 해병대 후임이라며 강대호를 받아들였습니다. 깊은 밤 황인호가 성기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 와이프가 아파요. 급성 간경화라서 간 이식을 받아야 했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죠. 황인호는 병원에서 아이를 지우라고 권유했지만 와이프는 죽더라도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했다고 했습니다. 인호는 간을 구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돈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녔고 결국 거래처에서 도와준다며 받았던 돈이 뇌물로 밝혀지면서 직장에서 잘리고 말았다고 했어요. 모든 걸 잃을 처지예요. 이제 이 상금이 아니면 와이프와 아기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인호는 성기훈의 옆에서 성기훈의 신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번 게임에서도 참가자들의 시신을 빼돌려 장기매매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오래되어서 쓸만한 게 없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부대장은 빼돌릴 만한 시신을 11번이 계속 확인사살하는 바람에 상태가 좋지 않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깊은 밤 강노을이 부대장의 호출을 받고 불려갔습니다. 부대장은 강노을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돕지 않을 거면 방해도 하지 마라. 그러나 강노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저는 제게 맡겨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부대장은 강노을의 과거를 언급했습니다. 내가 널 처음 본 게 7년 전이었지. 강노을은 탈북하던 날 저격총 하나로 추격조를 모두 쏴 죽이고 혼자서 휴전선 경계까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에게 걸릴 위험은 전혀 없다며 설득하려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참가자 중 한 사람에게 장기 적출 수술을 맡겼지만 이번에는 신중을 기해 외부에서 의사를 직접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절대 문제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덧붙였죠. 그러나 강노을은 단호했습니다.
강노을은 부대장의 경고를 뒤로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채 방으로 돌아갔는데요. 2일차 아침 숙소, 김준희는 이명기를 찾아왔습니다. 이명기는 그제야 김준희를 알아봤어요. 김준희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것에 놀라는 이명기. 이명기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김준희는 돈을 벌어 아이를 낳아 키울 거라고 했습니다. 2일차 운동장, 사람들이 달고나 뽑기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5명씩 팀을 짜라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달고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성기훈을 비난하며 흩어졌는데요. 성기훈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박정배와 강대호 그리고 황인호였습니다. 여기에 김준희가 다가와서 아이가 있다며 팀에 넣어달라 부탁했고 성기훈의 팀은 그렇게 5을 채울 수 있게 됐는데요. 타노스, 경수, 남규는 박민수와 세미를 설득해 한 팀으로 영입했습니다. 한편 박용식은 장금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장금자를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 박용식은 점점 초조해졌는데요. 결국 팀을 이루지 못했던 김영미, 조현주 그리고 용궁선녀가 이들과 함께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용궁선녀는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었는데 어떤 연유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5인 6각 근대 5종 경기였습니다. 이번 게임은 모든 참가자가 다리를 묶은 상태로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출발선에서 시작해 10m마다 설치된 통과점에서 미션을 수행해야 했고 성공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1단계는 딱지치기, 2단계는 비석치기, 3단계는 공기놀이, 4단계는 팽이 돌리기, 5단계 제기차기였습니다. 총 5단계를 모두 통과한 뒤 5분 내에 결승점에 도달해야만 성공으로 인정되었고 시간 내에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 그대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였는데요. 강대호가 누나가 많아 공기를 잘한다는 의외의 반전이 있었고 김준희는 양봉남과의 딱지치기에서 자기가 더 많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박정배가 사회인 야구단에서 투수를 했던 경험을 살려 비석치기를 하고 황인호가 4단계 팽이 돌리기, 성기훈이 제기차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현주 팀의 차례, 초반 몇 차례 실패가 있었지만 조현주는 침착하게 팀을 진정시키며 다시 도전했고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어요. 이어진 공기놀이에서도 빠르게 미션을 완수하며 순식간에 3단계까지 돌파했죠. 그러나 팽이 돌리기 단계에서 선녀가 긴장 속에 패닉에 빠지며 제대로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는데요. 분위기가 흔들릴 뻔했지만 패닉에 빠진 선녀는 조현주의 터프한 협박으로 정신을 차리고 팽이를 돌리는 데 성공했고 마지막 조현주의 제기차기까지 성공하면서 조현주의 팀은 전원 생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기훈 팀의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까지 무리 없이 성공하며 3단계를 돌파했지만 황인호가 팽이 돌리기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며 팀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가까스로 팽이 돌리기를 성공한 후 성기훈은 단번에 제기차기를 돌파하며 팀을 이끌었고 결국 간발의 차로 골인에 성공했습니다. 2일차 밤, 숙소에서 성기훈의 팀은 통성명을 하며 침묵을 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호는 자신의 이름을 오영일이라고 소개하며 본명을 숨겼습니다. 두 번째 게임의 결과로 110명이 탈락했고 그로 인해 적립된 총 상금은 201억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남은 참가자는 255명이었으며 여기서 게임을 중단하면 1인당 7,8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죽을 고비를 넘긴 참가자들에게는 늘어난 상금마저 작아 보였고 욕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곧이어 속행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게임이 생각보다 만만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한 판 더 해보자는 군중 심리가 발동했습니다. 이 여론을 주도한 것은 이번에도 인정되었고 그의 선동에 참가자들은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투표 결과는 게임 속행으로 결정되었고 참가자들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남아있었던 박정배와 박용식도 결국 게임 속행에 투표했습니다. 조현주 역시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속행을 선택했는데요. 조현주는 군인이었지만 커밍아웃을 한 뒤 모든 것을 잃었다고 고백하며 다음 게임을 통해 태국으로 갈 비용을 마련하고 싶다는 속내를 밝혔습니다. 게임 중단으로 뜻을 모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들의 선택에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각자의 사정을 듣고 나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았지만 생존을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다음 게임을 대비해 의기투합하기로 결의했어요. 3일차 아침, 숙소의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세 번째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미는 팀원인 타노스와 함께 있는 이유를 박민수에게 알려줬습니다. 박민수는 배신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같이 하자고 했고 타노스랑 그 일행은 멍청해서 다루기 쉬울 것 같아 받아줬다고 이야기했죠. 세미는 상금 2억만 채우면 나갈 거라며
너도 여기서 오래 버틸 수 없을 테니 잘 알아서 처신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의 이름은 짝짓기 게임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커다란 원형 무대와 그 주위를 둘러싼 50개의 방이 있는 독특한 구조를 마주했어요. 게임의 룰은 간단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는 동안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짝을 찾아야 했고, 노래가 끝난 뒤 제시된 숫자만큼 인원수를 맞춰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짝을 맞추지 못하고 무대에 남은 사람들은 즉시 탈락하는 냉혹한 규칙이었죠.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며 익숙한 노래 둥글게 둥글게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살피며 빠르게 움직였어요. 노래가 끝나자 화면에 떠오른 첫 번째 숫자는 10명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혼란스럽게 뛰어다니며 10명씩 그룹을 이루려고 했지만 시간은 제한적이었고 순식간에 무대 위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짝을 맞추지 못하고 무대에 남겨진 사람들은 즉시 탈락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었고 이번 숫자는 4명이었습니다. 타노스가 갑자기 경수를 발로 차 밀어버렸고 그렇게 타노스 팀에서 경수가 탈락하고 말았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판 숫자 3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타노스가 가위바위보로 한 명을 빼자며 또 다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세미는 망설이며 주저했지만 박민수가 과감히 가위를 내며 세미만 무대에 남겨졌습니다. 타노스는 박민수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세미는 혼자 남은 채 충격과 분노로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박용식은 다른 2명의 참가자에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고 장금자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장금자가 탈락 위기에 처한 순간 성기훈과 오영일이 달려와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 구출했습니다. 방 안에서 오영일은 아드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냐며 의문을 던졌고 장금자는 단호히 박용식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살아남은 박용식은 자신이 장금자의 손을 놓았다며 오열하고 장금자는 박용식을 안아주며 다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세미도 다른 사람들과 섞여 이번 판에서 살아남았는데요. 다음 판은 6명. 성기훈은 조연주와 강대호, 김준희, 장금자, 박용식, 영미까지 6명을 만들어 먼저 보냅니다. 하지만 빈 방이 없어 시간이 촉박했던 상황. 그러다 영미가 사람들에게 부딪혀 쓰러지게 되고 타임오버를 앞둔 순간 조연주는 넘어진 영미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지만 이명기가 조연주를 밀치고 들어오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방에는 6명이 채워졌지만 영미는 밖에 남겨지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영미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조연주는 이명기 때문에 영미가 죽었다고 멱살을 잡았지만 이명기는 시간이 다 되어 자기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죽었을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명기의 말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 조연주는 영미의 죽음에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시 시작된 마지막 라운드, 오영일이 예상한 마지막 라운드의 예상 숫자는 2명이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126명이고 방은 50개뿐이기 때문에 방의 숫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실제로 불린 숫자는 2명, 모두가 2명씩 짝을 지어 방으로 달려가는데 정배와 오영일이 들어간 방에 한 사람이 먼저 들어와 있었던 것. 이대로라면 3명이 되어 모두 죽을 상황이었는데 오영일이 먼저 들어와 있던 참가자의 목을 꺾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방 안에 살아있는 인원은 2명이 되어 생존하게 됐지만 정배는 오영일의 행동에 크게 놀라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황준호와 최우석이 계속해서 섬을 수색 중인데 드론을 날리면서 뭔가를 발견하고 직접 수색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섬을 수색하는 준호와 용병들은 섬에서 지하로 통하는 문을 발견했는데요. 용병이 문을 열려는 순간 문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프론트맨이 파놓은 함정이었어요. 용병 1명이 죽었지만 용병 대장은 빚을 갚아주겠다며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3일째 밤, 이명기는 김준희에게 나가서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사람을 세어보니 이제 중단하고 상금을 받아서 나가면 아이도 낳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준희는 이명기가 자기와 아이가 아닌 김준희 몫의 상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거절하는데요. 남은 인원은 100명이었고 이전 투표에서 속행을 선택했던 참가자가 56명이었습니다. 따라서 7명만 설득하면 중단을 선택해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기훈은 정배가 이전에 속행에 투표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정배를 제외하고 6명만 설득하면 된다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설득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상금이 많이 오른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중단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오영일은 성기훈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게임을 속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성기훈 팀의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죠.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 성기훈도 더 이상 행동하지 않기로 했고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돌아서기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남은 참가자는 100명 그리고 1인당 상금은 3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투표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50대 50 동률로 나왔습니다. 룰에 따라 하루의 시간을 주고 다음날 재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는 진행요원의 안내와 함께 투표는 일단락되었는데요. 50대 50으로 나뉜 사람들, 중단파의 사람들은 저녁으로 제공된 김밥을 먹으며 이제는 성기훈의 말대로 속행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은박지로 포장된 김밥에는 굳이 없어도 되는 포크가 들어있었습니다. 타노스와 남규는 화장실에서 투표에서 중단을 누른 박민수를 협박하고 있었는데요. 이명기가 나타나 타노스가 박민수를 협박한다고 소리치면서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속행파와 중단파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타노스가 이명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데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이명기가 타노스의 턱을 포크로 찔러버리는 장면이 비춰지며 6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턱과 목을 찔린 타노스는 엄청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 광경은 싸움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김밥에 들어있던 포크를 흉기로 삼아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화장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곧이어 숙소에 총 5명이 탈락했다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고 상금통에 5억 원의 상금이 추가되었습니다. 탈락자 명단에는 타노스의 번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속행파와 중단파는 서둘러 인원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자는 속행파에서 3명, 중단파에서 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일 진행될 재투표에서는 한 표 차이로 중단파의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시각 검게 물든 바다 위, 박 선장의 배에서 박 선장이 드론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용병 중 한 명에게 발견되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용병은 박 선장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다가가 뭐라고 있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선장은 갑자기 용병을 기습하며 날카로운 흉기로 찌른 뒤 바다로 밀어버렸는데요. 박 선장의 정체가 수상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대장은 병정에게 매매할 장기를 내보내라고 지시하며 11번을 끝까지 잘 감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서 스페셜 게임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스페셜 게임이란 숙소에서 참가자들끼리 벌이는 배틀로얄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소등을 20분 남긴 시각, 속행파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속행파가 공격할 거라고 예상하는 성기훈, 오영일은 먼저 공격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동조하는데 성기훈은 사람들을 말립니다. 진짜 싸워야 할 사람들은 참가자들이 아니라 프론트맨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저들에겐 총이 있다며 위험하다고 반대하는데 성기훈은 총을 빼앗아서 싸워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성기훈의 작전은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 침대 밑에 숨어서 기다렸다가 싸움이 끝나면 진행요원들을 습격하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전은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 인원이 부족해진 중단파의 사람들이 속행파의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을 보기만 해야 하는 것이었죠. 오영일은 성기훈에게 베일을 위해 작은 희생을 감수하자는 것인지 물어봅니다. 성기훈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거라며 작전을 감행했고 오영일은 미묘한 표정으로 성기훈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속행파의 공격이 시작되고 중단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규는 세미를 공격했고 박민수가 세미를 구하려고 했지만 세미는 박민수의 포크에 찔려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끝까지 참고 지켜보는 반대파 참가자들. 박민수는 세미의 죽음에 비통해하며 크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진행요원들이 들어와 사망자들을 스캔하려 하는데 그 순간을 노린 성기훈의 작전대로 진행요원을 습격해 총기를 빼앗는 것에 성공합니다. 부대장은 일꾼들을 철수시키고 문을 닫아버렸고 숙소 안에서 관리자 한 명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총기를 획득한 중단파 사람들은 속행파가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속행파 참가자들을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성기훈은 이러려고 총을 뺏은 게 아니에요 라며 그들을 강하게 말렸습니다. 총기와 탄약을 모두 모은 성기훈은 남은 사람들 중에서 본부를 습격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요. 몇 명의 참가자들이 이에 지원했고 군인이었던 조연주가 총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도움을 줬습니다. 이후 살아남은 관리자를 앞세운 참가자들은 본부를 향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정 계급 진행요원들이 투입되어 성기훈 일당을 저지하려 했지만 숙련된 군인인 조연주의 지휘 아래 교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기훈 일당은 병정들과 맞서 싸우며 점점 본부 쪽으로 진격해 나갔어요. 부대장은 관리자 구역에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명령했지만 성기훈 일당은 이를 뚫고 끊임없이 관리자 구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힌 관리자가 사람들 속에서 황인호의 얼굴을 발견했고 크게 당황했는데요. 그 순간 병정들의 공격이 시작됐고 그때 사로잡은 관리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교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성기훈은 오영일에게 시간을 끌어달라 부탁했고 성기훈은 박정배와 둘이서 관리자 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자 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두 사람.
다수의 병정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컨트롤룸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계속되는 교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총알이 떨어져가고 있었고 성기훈과 정배의 지원 요청에 오영일이 두 사람을 더 이끌고 관리자 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탄약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어서 조연주가 숙소로 돌아가 탄창을 더 가져오겠다고 했는데요. 그때 강대호가 숙소에 다녀오겠다고 나섰습니다. 관리자 구역에 진입한 오영일은 성기훈과 합류했습니다. 오영일은 뒤로 돌아가는 길이 있을 거라며 성기훈에게 어무를 부탁했고 숙소로 돌아온 강대호는 진행요원의 시신에서 탄창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탄창을 모은 강대호는 다시 교전 장소로 향하려 하는데 들려오는 총소리에 겁을 집어먹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 숨어버렸어요. 탄약이 떨어져 가는데 강대호가 돌아오지 않자 조연주가 강대호를 찾기 위해 숙소로 향했고 오영일은 뒤에서 기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나 진행요원 대신 같이 갔던 참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서 성기훈에게 자기가 당했다며 거짓 무전을 보냈는데요. 혼자 남은 황인호는 부대장에게 상황을 정리하라는 무전을 보냈고 교전 장소에 남아있던 박경석과 참가자들은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숙소에도 진행요원들이 들이닥쳤는데요. 숙소로 돌아왔던 조연주는 혼자서라도 싸우려고 했으나 장금자가 이렇게 죽지 말라며 조연주를 말렸고 조연주도 총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상황. 성기훈과 박정배도 총을 놓고 항복 의사를 밝혔고 프론트맨이 나타나 영웅놀이는 재미있었느냐며 총을 겨누는데 프론트맨은 영웅놀이의 결과를 잘 보라며 성기훈 대신 박정배를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성기훈이 발악하며 프론트맨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병정들에게 제압당해 움직일 수 없었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성기훈의 모습을 끝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다음 시즌을 예고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습니다. 죄송한데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